아는 만큼 튼튼해지는 지식 강연, 뭘 좀 아는 회사 K닥터.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조금 독특합니다. 모모면 거지 된다. 모모면 거지 된다. 자, 어떤 주제로 어떤 분이 강연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강연자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취업이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복지국가 소사이티의 이상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목표입니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얼마만큼 내가 부담을 적게 해도 되느냐 사행병실 기준으로 16,000원으로 뇌 MRI가 75만 원 했거든요. 검사하는데 18만 원. 반에. 예, 더 센 걸 한번 볼까요? 62세 여성 환자인데요. 오늘 주제가요. 모모면 거지 된다거든요. 조금 의외면서 엉뚱해요. 예. 어떤 내용일까요? 예, 뭐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고 의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과 관련 이야기 또 아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의료비 보통 의사들이 이야기 잘 안 하는 부분이죠. 네. 이 부분 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아프면 거지 된다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넌 돈 벌었다. 그런 네. 얘기 하는데 그런 맥락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보장률입니다.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에서 지급해주는 비용의 퍼센테이지를 보장률을 합니다. 이 보장률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얼마만큼 내가 부담을 적게 해도 되느냐를 말해주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아마 최근에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 대한민국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면에 드러나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라든지 드라이브 스루 검역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시는데 그 뒤에 건강보험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잘 모르십니다. 어떤 거냐? 바로 미국의 예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최근 들어서 미국이 엄청나게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이 검사를 받으면 그 비용을 본인이 다 냈어요. 그래서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 물경 400만 원을 진단 비용을 내야 되고 더 심각한 것은 코로나19에 감염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특히나 중환자실에서 고압산소 치료기를 달면서 한 일주일, 2주일 입원해 있으면 수천만 내지 수억 원을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진짜 거지 되게. 예, 그야말로 거지가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파도 또 코로나가 의심돼도 진단도 받지 못하고 집으로 가버리는 이런 환자들이 많은 이런 상황에 비교해 볼 때 대한민국은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이 의료보험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된 건 아닙니다. 1977년도에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의료보험이 시작됐고요. 89년도에 농어촌 의료보험이 개시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400여 개의 의료보험 조합이 난립해 있다 보니까 보장률이 40%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의료보험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어주셨고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면서 바로 400개가 통합되다 보니까 보장률이 55%까지 늘어났고요. 참여정부에서 보장률 확대 정책을 굉장히 열심히 추진해가지고 2007년도 말에는 64%대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가 나오게 됐었습니다. 이제 OECD 평균의 건강보험 보장률, 특히 입원 보장률이 80%됩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본인 부담금 의료비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62.6%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 나머지 38%를 내는 것이 굉장히 큰 비용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문재인 케어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라 하죠. 네. 이게 3,800개 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학적으로 필요하면 전부 건강보험 급여로 넣겠다. 또 하나는 부담을 경감시킬 때 우선순위를 저소득 취약계층, 가난한 사람부터 먼저 늘리겠다. 이렇게 해서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뭐 일반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가면 그 나머지 부분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의료보험에서 부담을 해주는데 본인 부담해야 될 부분 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 바로 선택치료비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종합병원에서 간질제 수술을 받았는데요. 건강보험의 법정 본인 부담금은 28만 8천 원에 불과했는데 선택치료비, 특진비를 하죠. 또 차액 병실료를 하죠. 그 수술할 때도 특진 의사가 수술하면 비용을 적게는 20%, 많게는 100%까지 더 가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진료비를 없애버리는 정책이 2018년 1월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요. 선택진료비를 안 내다 되다 보니까 전체 본인 부담금은 물령 81%나 경감이 되게 된 겁니다. 물령 81%나 경감이 되게 된 겁니다. 특히 입원비 중에서 병실료가 굉장히 큽니다. 5인 병실만 의료보험에 적용이 됐거든요. 그러면 4인 병실, 3인 병실, 2인 병실은 그만큼 비용이 더 비쌌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2인 병실까지를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해주게 된 겁니다. 우와, 예전에 2인실을 하룻밤에 잤는데 본인 부담이 7만 원이었다면 부담되거든요. 이제 2만 8천 원만 내면 되는 이런 상태가 됐고요. 3인실, 사실 뭐 2인실, 3인실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네. 5인실 보험병실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환자가 선택한 게 아닌 경우가 더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3인실도 4만 7천 내는 것을 하룻밤에 1만 8천 원만 내면 되는 환자 본인 부담금 말고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나머지를 채워주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전혀 부담감 가질 필요 없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전에 그 5인 병실에 막 몰리던 그런 상황들이 좀 나아졌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졌죠. 그리고 병원에 사실은 2인 병실, 3인 병실 비어 있는데도 5인 병실이 없어가지고 입원 안 시켜주고 맞아요. 이런 문제들도 이제 많이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여기 여성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낄 건데요. 의료비도 문제고 수술비도 문제지만은 제일 큰 게 간병비 부담이거든요. 맞아요.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아프면 간병인 하루 쓰는데 평균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해가지고 병원에 간호사를 많이 채용하면 간호수가 차등제를 줘가지고 의료기관 돈을 더 많이 벌게 돼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간병인도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룻밤에 10만 원 내던 간병 비용이 네. 4인 병실 기준으로 하루 16,000원으로 엄청나게 경감이 되게 된 거죠. 이 3대 비급여 부분만 해도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고 수술받아야 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경감인데 거기다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3,800개의 지금은 의료보험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진료를 건강보험에서 급여화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뇌 MRI가 전에는 75만 했거든요. 4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아하. 검사하는데 18만 원. 반에 예. 두경부, 흉부, 복부 MRI를 찍어도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산부인과나 일반 내과 같은 데 가면 초음파, 네. 간 초음파, 그 콩파 초음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게 된 겁니다.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 20만 원 하던 비용이 18,000원. 그리고 외래 환자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하던 비용이 5만 5천 원으로 경감이 되게 된 겁니다. 물론 모든 의료비를 다 급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용, 성형, 또 건강검진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못 해주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을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러는 시간이 더 걸리겠습니다만은 네.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치료를 위해서 꼭 있어야 될 진료는 모두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3대 비급여 또 각종 비급여의 급여화 부분이 하나의 전략이고 네. 두 번째 전략은
저소득 취약계층 이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본인 부담금을 경감시키는 겁니다. 아동들 입원하면 5%만 내면 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비용 부담 경감이 되었고요. 가장 큰 혜택은 노인들입니다. 맞아요. 일단 어르신들은 일반 의원에 가면 본인 부담금이 대단히 경감됐고요. 특히 이전에 싸게는 한 60만 원, 비싸게는 153만 내지 300만까지 하던 임플란트 이걸 이제 30만 원에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머, 이걸 이제 30만 원에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머. 틀니도 네. 전틀니, 풀덴처, 또 부분틀니 다 의료보험이 되게 됐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여성들 불임 시술, 난임 시술까지도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 네. 여러분 장애인들 요즘 길에 많이 눈에 띄어 있는 이유가 바로 문재인 케어라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1,000만 원 하던 전동 휠체어를 건강보험에 급여를 해주니까 120만 원 내면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이동권 하나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들이 세상에 나와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엄청난 변화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느냐? 아닙니다. 여기다가 또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1년에 총 내는 본인 부담금의 상한액을 정해가지고 소득 계층별로 가난한 사람은 더 적게 내고 약간 덜 가난한 사람은 조금 더 내게 하는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1년에 본인 부담금 최고액이 122만 원까지였다가 이거 넘으면 본인이 먼저 내고 건강보험에서 이제 본인한테 돌려주거든요. 요것도 80만 원을 낮췄습니다. 80만 원까지만 본인이 내면 됩니다. 소득 2, 3분위 그러니까 하위 20% 내지 30%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전엔 150만 원까지 본인이 내야 됐다가 이제는 100만 원만 내면 되고요. 중위소득은 그분들은 이전에 205만 원 냈는데 이제는 150만 원만 내게 되게 됩니다. 여기다가 뭘 또 하나 더 했냐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자입니다. 소득 하위 50% 가구에 입원 및 고액 외래 진료비 모두 다 해가지고 2천만 원까지를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특별한 약을 써야 되는 그런 일부 계층 빼고는 거의 다 커버가 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재난적 의료비가 적용되는 질병은 어떤 게 있나요? 질병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본인 부담금 액수로 합니다. 소득이 하위 소득 50%,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반입니다. 네. 반은 2천만 원까지를 나라에서 다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수술을 받았는데 그 비용이 없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너무 남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이 안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퇴원 후에 본인이 먼저 비용을 비례해서 내고 난 다음에 6개월 이내,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정산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퇴원할 때 영수증 딱 받으니까 그 그대로 제출하면 100% 줍니다. 요즘 선전에 나오듯이 전화를 안 받아요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중중첩첩하게 의료보험 보장성을 확대를 했는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71세 김철수라는 물론 가명입니다. 네. 이분이 이 경동맥 폐쇄와 협착 그것 때문에 뇌혈관 질환이 의심되어서 입원을 2달 정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전체 의료비가 3,800만 원 나왔습니다. 와. 이전에는 1,594만 원을 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하고 나니까 350만 원만 내게 오. 쏙쏙 이해가 돼요. 와, 보니까. 이렇게 예. 보니까 확 보이네요. 아주 획기적이죠? 네. 더 센 걸 한번 볼까요? 네. 62세 여성 환자인데요. 그래서 이 이름을 일부러 철수와 영희로 제가 정했는데요. 네. 이분은 간염, 또 만성 콩팥, 신장병 이런 질환으로 한 2달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했더니 전체 의료비가 1억 2천만 원 나왔어요. 아이고, 이거 낼 수 있는 사람 불안하다. 없잖아요. 그런데 1억 2천만 원 중에서 예전에는 5천만 원을 본인이 내야 됐었거든요. 근데 특진비, 병실 차용료, 또 각종 MRI 같은 거 전부 급여야 되고 그러고 나니까 5천만 원 내시던 분이 723만 원. 비급여까지 포함해도 이렇게 적게 내도 되게 된 겁니다. 네.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의심스러웠어요. 네. 왜 이렇게 싸게 해주지? 왜 다 할인해주지?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더 의료보험을 더 많이 내야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예, 국민들이 아직은 우리나라 제도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뭘 혜택 받아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문재인 케어에는 기존의 누적 적립금 21조가 넘는 돈이 있는데 그중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10조 원을 쓰겠다, 우선적으로. 네. 그래서 보장성이 확대돼서 국민들이 혜택 받는 것을 체감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보험료를 높이겠다라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 전체 입장에서는 보장성을 높이는 게 그 나의 부담률을 낮추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 됩니다. 아니 근데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진다는 거는 좋은데 제 주변에서는 그러면 지금은 좋지만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그 바닥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 진짜 들었어요. 건강보험 제도는 양입 제출입니다. 쓴 만큼 보험료를 연동해서 올리도록 이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급여 확대와 보험료를 같이 심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이 바닥난 일 자체가 없고요. 단기적으로 약간의 적자나 흑자가 있을 수 있는데 또 의료보험을 통해서 의료비를 불필요한 의료비에 대한 통제가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의료비 증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유리한 제도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좋은 혜택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서 대한민국이 정말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다소 도발적이었어요. 아프면 거지 된다. 근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아파도 좀 뭔가 안심이 되는 그런 케어가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프면 서럽다. 맞아. 네, 돈 없으면 아픈 것도 안 된다라는 그래, 얘기를 아프지 하시는데 말라고. 물론 건강해야겠지만 아파도 서럽지 않은 뭔가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회들이 얼른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 뭘 좀 아는 의사 K닥터 저희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